오늘도 얘기했지만 박세무사는 배우자는 꼭 뺄 것 같아요. 넣는다니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가족법인 시리즈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가족법인의 설립 방법, 그 다음에 활용 사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승계라는 과정이 이뤄졌을 때도 가족법인이 혜택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후에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이 가족법인에 지분을 참여했다가 유고 상황이 되면 상속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상속이라는 시점이 됐을 때도 가족법인이 혜택이 있다.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가족법인의 주주분이 상속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최근에 신고를 마무리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제가 질문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족법인의 기존의 형태 어떤 형태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융 자산은 이제 임대소득 이런 걸로 쌓인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의 전형적인 부동산을 위주로 한 가족법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분 구조가 이제 아버지가 50%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10% 그리고 자녀분들이 나머지 20%씩 해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많이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사실 가족법인에는 아예 그냥 자녀들만 넣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럼 배우자가 서운해한다니까. 아니 배우자도 들어가지만 아까 또 얘기를 본인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건강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보다는 본인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남편분들의 지분이 많은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박세무사 말대로 본인이 빠지고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또 의견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하는 거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박세무사는 배우자는 꼭 뺄 것 같아요. 넣는다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족법인으로 구성했는데 우리 네. 50% 지분 갖고 있는 대표님이 사망의 상황이 됐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었지만은 부동산 자산이 대략 한 50억 정도 그리고 임대료로 받은 임대 수익이 조금 쌓여서 한 6억 정도 요 정도 있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아버지 혼자서 소유하고 임대 수익을 발생했을 때 네. 뭐 저희가 뭐 소득세니 가족법인 전환 전이라면 예, 건강보험료니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정말로 잘한 건지 잘한 거죠. 예, 이런 상속과 승계 과정에서도 다른지 한번 좀 설명해 보시죠. 일단은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만약에 개인으로 소유했을 때 상속 과정과 그렇죠. 만약에 법인의 지분 형태로 있은 걸 상속받는 거는 절차가 간단하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일단 예를 좀 들어드리면 부동산이잖아요. 네.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상속 등기를 해야죠. 네. 그럼 상속인들의 모두 도장 찍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이 다 맞으면 그나마 또 편하긴 한데 꼭 마음이 안 맞는 분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지분 요만큼 못 받겠다. 네. 그런 상황에 등기 못 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가장 복잡하고 또 하나는 금융자산이 또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건데 돌아가시면 상속인 금융조회 이런 걸 하게 되면 금융계좌가 그냥 막혀요. 그렇죠. 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임의로 이전이 되거나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뭐였냐면 유언장을 썼어요. 아버님이. 누구한테 다 주겠다. 은행이 돈을 안 줘요. 유언장을 줘도 절차를 밟아서 상속인을 오라고 데려와라. 하죠. 근데 상속인이 오겠습니까? 내 돈도 아닌데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실제로 아니 줘야 되는데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소송하면 이제 지연이자를 받긴 받는데 이게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은행 담당자들한테도 물어보시면 뭐 원칙적으로는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상속인들 2명 이상, 뭐 3명 이상 이거 뭐 협의 분할 이런 거 각자 은행마다 요구하는 게 또 틀려요. 그거 안 가지고 오면 안 줍니다. 정말로 안 줍니다. 지금 이제 뭐 박세무사가 상속에 대해서는 많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사례도 많지만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상속인 간의 합의, 협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받지도 않은 적게 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원활히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으로 지금 법인으로 이분처럼 하잖아요. 있다면 뭐 금융재산을 받을 게 없죠. 법인에 돈이 있으니까. 그럼 법인 돈이 법인 돈이니까. 그렇죠.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이전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법인 거니까. 그냥 주식만 이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절차만이 아니고 이제 세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절약됩니다. 일단 어떤 세금이 절약이 될까요? 이게 부동산을 넘어가면 무조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그건 뭐 당연히 내는 겁니다. 취등록세 4.6% 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물건지마다 이제 퍼센테이지는 근데 다르죠. 상속이면 좀 다르긴 합니다. 4.6%는 아니긴 한데 50억이라고 생각하면 뭐 3%만 잡아도 1억 5천이죠. 50억이면.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일반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으로 만약에 갖고 있다가 그게 뭐 배우자든 자녀에게 승계가 되면 상속 등기를 하는 과정에선 취득세를 필수로 내야 되고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억 단위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그건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낼 돈이 없는 분들은 여담이지만 대출을 받겠다 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했다가 이거 봤더니 시세가 떠가지고 50억이 아니고 70억인데 해서 세금 더 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럼 법인이면 취득록세가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지분을 이전하는 거지 그 소유자는 원래부터 법인이었고 네. 상속이 이루어져도 법인이 그대로니까 취득록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장점인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박성사 잘 모르네. 그럴 수도 있죠. 간주취득세를 간과하셨군요 라고 하는데 이제 간주취득세라는 게 보통 보면 지분이 최대주주, 과점주주 이상이 되는 경우가 되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박세무사가 50% 갖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50%를 갖게 되는 상으로 바뀌면 소유자가 이 법인의 소유자는 그렇죠. 저로 바뀌니까 네가 간주, 즉 너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내라. 네가 소유자가 됐으니 하면서 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하나 알고 둘은 몰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가족법인이잖아요. 애초에 설립부터 다 특수관계자예요. 간주취득세의 규정은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 전체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100%예요. 그러니까 바뀐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서 변동되는 거는 간주취득세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렇죠. 1인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너네 가족은 전체가 특수관계니까. 그렇죠. 가족은 계속 가족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주 취득세나 이런 취득세를 낼 일이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평가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상속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이 부동산 가액을 무엇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리는 건데 그거에서도 가족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상속이 발생하면 항상 고민되는 게 부동산의 평가 부분이에요. 이게 뭐 기준시가로 하냐, 뭐 감정가로 하냐, 뭐 매매가로 하냐, 뭐 유사 사례를 찾냐 이런 게 항상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랑 약간 달라져요. 가족법인이 되면 이거는 그런 부동산의 평가도 있겠지만 비상장 주식 평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약간 예민한 부분이라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시세에 맞는 평가를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져야겠으나 법인은 지금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개념보다는 주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평가를 제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그래서 있다. 저희가 비상장 주식 평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드림 유니버스 하나의 또 세계관이죠. 그렇죠. 일단은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어떤 거 있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6억 있잖아요. 금융재산. 네, 금융재산 6억이 있는데 이거는 법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냐.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갖고 있으면 금융재산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못 받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죠. 하면서 법인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지금 약간 생각을 초반을 못한 거예요. 네. 만약에 개인이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금융재산도 전체가 부모님 겁니다. 6억 전체가 6억 전체가. 그렇죠. 거기서 20%뭐 가면 받는다고 치고 그럼 한 1억이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50%만 부모님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3억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3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나은 것이냐? 각자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금융재산의 이제 금액에 따라서도 사실은 차이는 있죠. 공제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족법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승계라는 과정을 염두에 둬서 이미 재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봐야 돼요. 이게 6억이 쌓였잖아요. 네. 법인에. 개인이었으면 과연 6억이 쌓였겠느냐. 그렇죠. 절반이 소득세로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뭐 부동산 법인의 장점을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로 뭐 1년에 1억씩 들어와가지고 이슬만 먹고 살아서 6억을 온전히 쌓고 싶어도 세금이 절반인데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고 건보료도 늘어나고 해서 문제가 6억이 발생하지만 쌓일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족법인 활용이 있는데 일단 오늘 얘기는 조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다가 끝부분을 한번 맛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가족법인이 승계 상황이 됐을 때
대표적으로 최대 주주인 부모님이 상속의 상황이 됐을 때 법인 유리한 부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가족법인에서 무의가 좀 많으신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아니 드리고 근데 사실 문제 패턴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비슷하지만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초입 단계이신 분과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메일로 정리해 주시고 메일 주실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 주십시오. 왜냐면은 메일로만 답변 드리는 거는 저희가 답변은 드리지만은 항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는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꼭 남겨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